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 거의 한 1년 만인가요? 1년 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됐고,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되게 막 산산조각이 나면서 사실 제 인생에 조금 슬럼프가 왔었어요.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약간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거든요. 거의 제 인생 계획이 무너지면서 한 번도 막 겪어보지 못한 막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 주변 분들이나 SNS를 통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2월에 제가 카타르 항공에 합국해서 채용이 중단되고 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4월쯤에 제가 귀국을 해서 1년 정도를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황을 했다고 해서 뭐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막 놀고 먹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 5월쯤에 제가 자가 격리가 끝나고 바로 호텔에 취업을 해서 지금은 중간 관리자 역할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제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마음이 하나도 안 괜찮고 너덜너덜한 그런 느낌으로 약간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게 상담을 해서 제가 해결될 문제도 아닐 뿐더러 말을 하면 할수록 되게 실망만 커지고 아쉬움만 되게 커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방황하는 시기들을 보내다가 이번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약간 봤을 때 제 자신이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원래의 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떠나보내야 될 거는 보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내 자신 되게 칭찬해주고 막 잘했다 혼자서 되게 셀프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동안 고생했어 나 막 토닥토닥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이 카타르 항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의 이제 20대 친구들은 경험도 해보지 못한 채로 지금 카타르 항공 채용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채용 자체가 지금 뜨질 않으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있고 다시 이제 도전하는 건 힘들겠지만 제 다음 세대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카타르 항공 합격 수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총 5번의 카타르 오픈데이를 보러 갔었고 5번의 도전 끝에 카타르 항공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갔던 오픈데이는 이제 처음에는 아일랜드에 있는 더블린, 그리고 영국의 맨체스터, 런던 갔다 왔고, 그리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일랜드에 있는 더블린에서 합격을 하게 됐어요. 이제 처음에 갔던 곳에서 마지막에 합격을 하게 됐는데, 처음 2번은 이제 영어 테스트에서 떨어졌고, 3번째에서는 센텐스 슈팅에서 떨어졌고, 4번째는 파이널 인터뷰에서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번째 이제 최종 합격을 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합격한 결정적인 이유가 독일에서 제가 파이널까지 갔었잖아요. 파이널에 갔던 면접관을 5번째 아일랜드에서 또 다시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관이 저를 기억을 해주고 지난번에 독일에서 파이널 봤지? 너 다시 왔네? 그러고서 너한테 그럼 오늘 또 기회를 한번 줄게 이러고 별 질문도 없이 인비테이션을 줬거든요. 솔직히 그 5번째 CV 드롭 때부터 저는 이번에 파이널 합격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마지막에 파이널에 합격을 했고 이제 합격 메일을 한 3일 뒤인가 받았어요. 한 3일 뒤에 이제 합격 링크 이제 뭐 저희 정보 등록하는 링크도 받고, 그때가 진짜 아침 7시인가 이랬는데 진짜 막 가족들, 지인들한테 막 전화해서 막 울고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났었죠. 막 진짜 나 드디어 합격했어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막 그때 당시에는 진짜 합격을 했다는 거를 막 동네 방네 뭐 SNS고 뭐 어디고 다 올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의 합격 과정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픈데이에 대한 꿀팁, 오픈데이 꿀팁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자 해요. 오픈데이를 가시면 하게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때 이제 하면 좋겠는 이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CV 드롭이에요. CV 드롭이 뭐냐면 이력서를 이제 갖다가 면접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한테 CV 이력서를 주면은 면접관이 그걸 보면서 간단한 스몰 토킹을 이제 해요. 너 오늘 아침 밥 먹었니? 뭐 어디서 왔니? 뭐 그런 되게 간단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CV 드롭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CV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좀 멀리서 찍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결하게 정말 제 간단한 이력사항이랑 커버레터, 키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장점이랑 나 어디 살고 여기 사진 여기 하나 이렇게 예쁘게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내 CV를 갖다가 주면 됩니다. 갖다 주면은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합격을 하면 이런 인비테이션 종이를 줍니다. 저는 총 5장의 인비테이션 종이가 있는데요. 갈 때마다 이제 인비테이션을 저도 받긴 했는데, 사실 제가 CV 드롭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뭐가 어렵냐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저를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이제 너무 긴장하면 안 돼요. 왜냐면 CV 드롭은 되게 빠른 이제 핑퐁 형식으로 스몰 토크가 진행이 되는데 긴장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간단한 질문인데도 어버버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밥 먹고 와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sorry, pardon? 이렇게 되면은 바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진짜 간단한 질문인데도 너무 내 마음이 떨리고 긴장이 되면은 그거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긴장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이 CV 때는 나는 어차피 패스할 거야. 나는 CV 드롭 정도야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으로 되게 당당하게 임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긴장을 어떻게 덜 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애니를 굉장히 좋아해요. 애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면접관의 얼굴을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최애 캐릭터로 이제 혼자 이미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생기거든요. 그 사람 얼굴이 내 최애 캐릭터야. 그러면은 혼자서 괜히 웃기고 긴장감도 덜해지고 실제로 굉장히 웃기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미소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우리 입꼬리에 경련 나서 이렇게 덜덜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덜하게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의 얼굴을 호빵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빵맨. 그래서 호빵맨이다. 이 면접관 얼굴은 호빵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면접을 보니까 되게 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CV 드롭 때는 절대 이 달달달 외운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몰 토크입니다. 스몰 토크.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 이제 긴장한 이제 로봇이 들려주는 듯한 그런 답변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마치 로봇처럼 내가 나는 이걸 물어보면 난 이걸 답해야지. 얘가 나한테 취미를 물어보면 달달달달 외운 거를 답해야지 이게 아니고, 너 취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 뭐 좋아해. 넌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되게 가볍게 대답을 하면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CV 드롭 때 받았던 질문 리스트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 테스트를 봐요. 카타르 항공이 생각보다 영어 테스트가 어렵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죠.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요. 영어 테스트를 본다고 해서 또 우리 영어 테스트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거를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영어 테스트를 볼 때 우리 테스트에 임하는 자세도 우리 면접관들이 항상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면접관들은 시험 감독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면접관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내내 우리가 시험을 보는 태도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시험을 볼 때도 굉장히 우리 바른 자세와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긴장을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습관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몸을 빽빽 꼰다든지 손톱을 잡아 뜯는다든지 다리를 떤다든지 뭐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진다든지. 근데 그런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요. 우리 면접관들은 여러분이 시험 보는 태도까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대형 항공사에 이제 승무원이 될 사람들인데 이 정도의 압박감이나 긴장감도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 여러분은 채용을 하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채용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바른 자세, 항상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는 태도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승무원 학원이나 과외 다니시는 분들이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게 시험 문제를 영어 테스트를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 받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학원이나 과외의 도움을 받는 건 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준비를 하느라 약간 감이 떨어졌어서 5번이나 면접을 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과외나 학원을 다니신다면 더 빠른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영어 테스트 문제는 매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 줄 옆 칸에 있는 사람들이랑 컨닝을 할까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제 순서라든지 문제가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리치하고 스카체크 그리고 센텐스 슈팅을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센슈라고 할게요. 암리치 같은 경우에는 면접장 안에 그 기준점에 표시를 해놔요. 212cm인가? 212cm 맞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준 선을 벽면에 이제 붙여두고 구두를 벗고 까치발을 들어서 손끝이 그 212cm에 닿으면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 키가 168에서 9 정도 되고 암리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손끝만 거기 닿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막 키에 대해서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암리치가 끝나면 전설의 스카체크를 합니다. 자연광이 진짜 정말 잘 들어오는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이 이제 꼼꼼하게 스카 체크를 해요. 막 피부 상태도 굉장히 많이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와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까이서 피부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접관에 따라서도 굉장히 스카에 엄청나게 깐깐한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또 드릴 수 있는 꿀팁은 카타르 항공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상은 도자기처럼 매끈한 피부를 선호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광 피부, 이런 자연스러운 피부 좋아하는데 카타르에서 선호하는 이미지는 아이라인도 약간 꼬리 올려서 그리는 거 좋아하고 눈썹도 아치형으로 좀 길게 빼는 거 좋아하고 입술 색깔도 강렬하게 그리고 피부는 완전 도자기처럼 뽀송뽀송하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메이크업 이런 스타일하고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우리 K-뷰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되게 화려한 메이크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점이나 또 흉터 이런 스카가 있으면은 미리 레이저 치료를 다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나 얼굴에 스카가 따로 없고 이제 점밖에 없어가지고 따로 체크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몸에 흉터나 타투가 있으면은 합격이 어렵습니다. 타투 같은 경우에는 몸에 안 보이는 곳이라도 그 어느 것도 허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금리 있으신 분들 있죠. 금리도 안 돼요. 카타르에서 금리나 리테이너도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가 있으신 분들은 세라믹으로 변경을 미리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리테이너가 저처럼 교정이 끝나고 안쪽에 리테이너가 있으신 분들은 뺐다 낄 수 있는 리테이너로 전부 변경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스카 체크까지 끝나면 센텐스 슈팅을 해요. 센슈를 하게 되는데 제가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종이들을 뒤집어 놓고 제가 스스로 종이를 뽑고 질문을 읽고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지막 파이널 때 뽑았던 질문은 네가 생각하는 최악의 음식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음식과 이유를 말했었더니
그럼 반대로 너가 생각하는 최고의 음식은 뭐야? 이렇게 또 이제 추가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을 했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면접자까지 스카 체크나 뭐 이런 확인이 다 끝나면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합격자들은 파이널 인터뷰까지 보게 됩니다. 저는 파이널 인터뷰를 조금 길게 본 케이스예요. 좀 길게 봤는데 그때 한 30분 정도 파이널 인터뷰를 봤어요. 그때 합격한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제일 오래 본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압박 면접이 주가 된 게 아니라 서로 티키타카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약간 수다 떠는 형식으로 면접을 봤었거든요. 이렇게 웃으면서 막 얘기했었고 막 서로 농담도 하고 이러면서 그게 되게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면접관은 나의 최애 캐릭터야.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내 눈앞에 막 조인성, 공유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면접관이 조인성이고 이 사람 공유야. 와, 그러면은 우리 그냥 웃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인드로 대화를 하듯 면접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식 면접 스타일하고 굉장히 달라요. 한국에서 보는 임원 면접이라든지 그런 거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겠죠. 카타르는 굉장히 면접을 그렇게 엄청 압박을 주면서 보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꿀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절대 컬러 렌즈 끼지 마세요. 제가 독일 오픈데이 파이널까지 갔었다고 했잖아요. 아큐브 갈색 렌즈를 밝은 색깔 갈색을 끼고 갔는데 그거를 지적받았었어요. 더블린 파이널에서 그것까지 기억을 했던 면접관이 저한테 또 가까이 와보라고 하더니 너 컬러 렌즈 꼈어 안 꼈어?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너의 지적받았던 걸 기억해서 투명 그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했고 내가 지적받았던 부분을 개선했다는 거에 되게 큰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파이널 때는 제가 면접을 되게 오래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파이널 때 받았던 질문 리스트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항공사 관련 소식을 들어보면 앞으로 향후 몇 년 뒤에는 분명 채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비디오 면접을 보는 항공사도 몇 군데 있고요. 이제 비디오 면접이 거의 주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해외에 오픈데이를 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만큼의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비디오 면접을 보면은 우리 집에서 내가 그냥 화장만 하고 옷만 갖춰 입으면은 집에서 비디오 면접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숙소를 잡고 뭐 식비가 얼마 나가고 뭐 이런 모든 기회비용이 다 절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게 생각을 해서 집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거에도 이제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은 생각의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오픈데이를 5번이나 가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유럽에 살면서 오픈데이 가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한국에서부터 오픈데이를 위해서 여러 나라를 간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면접을 볼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언젠가 기회는 올 거니까 그래서 희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